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 상법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해서 내가 시험 합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상법이라는 과목, 여러분이 처음 공부한다라고 전제할 때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법이 뭘 배우냐?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상법에 규정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출제가 어디에서 되느냐. 그래서 거기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출제 어떤 포인트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서 어떤 헤매지 않고 고득점을 향한 지름길로 한 길만을 쭉 갈 수 있는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마련한 브리핑입니다. 자, 첫 번째, 상법. 상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상법 전체는 상법 총칙이라는 게, 모든 법에는 총칙이라고 해서 공통된 개념들을 먼저 공부합니다. 법 개념을, 총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행위, 상인들이 하는 법률 행위예요. 상인들의 어떤 행위, 권리 의무가 발생시키는 행위, 상행위, 상법 총칙과 상행위를 묶어서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그걸 회사법이라고 하고, 어음수표를 발행했을 때의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 이런 등등으로 큰 파트를 나누면 상법 총칙 상행이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회사법 제일 덩어리가 크죠. 그다음에 어음 보험을 이렇게 묶었지만 어음수표가 또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보험법이 또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덩어리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세무사 시험에 시험 범위로 들어온 것은 이 회사법만 들어왔습니다. 회사법. 그래서 명칭은 상법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회사법만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요. 회사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법이냐? 말 그대로 회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회사를 둘러싼 어떤 법률,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게 회사법이죠. 회사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겠죠. 회사가 어떤 설립하는 설립 절차를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회사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설립이라고 합니다. 회사 설립. 자,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회사가 탄생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회사가 탄생하는 절차,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탄생한 회사가 활동을 하죠. 우리도 이제 커가면서 활동을 하듯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는 법인이에요. 법인격을 가진,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우리는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한 의사 결정한 바를 손발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죠. 사람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회사도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법에 의한 사람, 법인이에요. 법인.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관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IT 사업에 집중해라, 뭐 4차 혁명 사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어떤 결정한 의사를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지 감사가 감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심사를 하듯이 감사가 심사하는 이런 각 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집행기관인 이사나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인 감사,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도 혼자만 살지 않잖아요. 어떤 이제 성숙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합을 하죠. 남녀가 만나서 결합, 혼인을 하고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구조로 가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버겁다. 내가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덩치를 키워야 되겠다. 건설사 같은 경우에 건설 사업권을 따야 되는데 두바이 가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을 딴다. 혼자 다 처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그럼 덩치가 크니까 사업을 딸 수 있죠. 이러한 합병 등의 변화하는 것을
조직 변경.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합병 등의 조직 변경 내용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그냥 뚝 회사 자체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법인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존재해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라는 법인도 이 사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주인들, 사원을 주주라고 합니다. 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배우죠. 주주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주주가 되느냐, 그리고 주주가 어떠한 권리, 주주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자, 그래서 회사법이라는 내용이 크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무사 시험 과목으로서 회사법, 이 상법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선택 과목이죠.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차 시험 과목이에요. 1차 시험 과목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오지선다의 40문제가 출제되는 1차 선택 과목입니다. 다만 이제 선택 과목의 어떤 특성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자,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민법적인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고 상법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관상 형식적인 분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죠. 상법은 조문도 많아요. 조문도 민법보다 많고 행정소송법이 조문이 가장 작죠. 몇 개 안 돼요. 그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조문이 많죠. 어차피 특별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래의 민법 기초지식 바탕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외견상의 분량은 상당히 많은 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럼 상법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너희들은 선택 자체로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어떤 선택 과목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이 겉으로 보이는 분량은 많지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조문, 그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중요한 조문만 출제가 돼요. 예컨대 300개의 조문이 있다. 그럼 300개 조문이 다 골고루 출제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조문, 그 중에 한 4, 50개, 몇 개의 조문만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초적,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조문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법을 선택했을 때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균형, 선택 과목 간의 균형상 출제되는 조문 숫자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 조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문, 출제되는 조문은 한정돼 있다겠죠. 그걸 기본으로 출제되는데 우리 법은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조문을 구체화한 판례. 상법 우리 시험에서는 판례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다수가 핵심 조문, 아주 기초적인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고 40문제 중에 거의 한두 문제 아니면 하나도 출제 안 될 때도 있어요. 판례 문제는 한두 문제만 출제된다. 근데 이 한두 문제 출제되는 판례도 대부분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래서 판례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른 과목과 다른 특성이에요. 워낙에 그 조문 자체가 많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공부 부담을 출제자가 덜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판례는 거의 안 보셔도 된다. 거의. 조문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된다. 다른 시험에서는 판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문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판례까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 다른 선택 과목과의 균형상 야 너희들 겉으로 보이는 분량이 많은 과목인데 이걸 선택해서 참 용감하다.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판례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문 중심, 그것도 조문도 중요한 조문 위주로 한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지금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겉으로 보는 조문 숫자는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많아요. 하지만 이 많은 조문을 다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그러면 다른 선택 과목 하는 사람에서 뒤처지게 돼요.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조문을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조문만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출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가 여러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법의 수많은 200개, 300개 조문 중에 어떠한 것에 조문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그건 기출문제. 그리고 좋은 교재. 좋은 교재라는 건 우리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세무사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출제되는 조문 위주로 해서 여러분의 공부 분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 줄여주는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 부분만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조문을 숙지. 억지로 암기하는 건 절대 법 과목에서 금물이에요. 억지로 지금 당장 암기가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건 2, 3일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억지로 암기해서는 그 며칠 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법조문이 있고 제도가 있는지 이해.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최소한 시험장 나올 때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 역시 상법 과목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상법 과목에서 공부하는데 고득점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수업 시간에 살펴서 서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